안녕하세요. 고고 역사 현장의 뚜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선 개혁의 산실인 운현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출발해 볼까요? 고고! 이로당으로 가는 길은 노락당으로 가는 소슬대문을 따라 직진하면 됩니다. 영상의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노락당의 서행각의 일부인데요. 벽과 창살만 보아도 제대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담장 앞으로 화단이 보입니다. 넓지는 않지만 아름답게 잘 가꿔져 있죠? 잠깐 작은 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노락당 건물의 뒤편이고 왼쪽은 노락당의 북쪽 행각입니다. 거대한 굴뚝이 두 개나 있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건물의 규모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왼쪽의 북행각은 창고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머물던 곳으로 동행각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물 북쪽에는 행각을 잘 두지 않는데 노락당은 특이하게 북행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 1호당입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아담해 보이죠? 하늘이 맑아서일까요? 주변 환경과도 썩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 민비가 노락당에서 신부 수업을 받았다고 했죠? 게다가 고종과 민비가 혼례식을 올린 곳도 노락당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아버지가 사는 궁이라 해도 왕과 왕비의 발길이 머문 곳을 계속 안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조선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안채가 1호당입니다. 1호는 두 늙은이라는 뜻인데 바로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 여흥민씨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호당이 두 노인을 위한 집이라는 거 이해가 가죠? 1호당 앞에는 석조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한자로 은하연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구름 아래 벼루물을 담아두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벼루에 먹을 갈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수조라는 말이지요. 서예와 그림, 난치는 것을 좋아했던 대원군을 생각하면 그만의 흥치를 엿볼 수 있는 수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하연지는 대원군의 친필이라고 하며 원래 노안당 앞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1호당인데요. 정면에서만 보면 노안당처럼 앞에서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음자 형태의 전형적인 안채 건물입니다. 여인들의 전용 공간으로 부대부인 여흥민 씨가 머물던 곳이죠. 1호당의 나머지 공간은 내부의 복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밖으로 문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호당 현판인데요. 노락당과 필차가 비슷하죠? 천장을 받치는 기둥과 처마의 석가래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안당, 노락당과 다른 점은 마당이 넓으며 정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1호당 앞으로 계단 3개가 보이시죠? 보통 한옥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인데 궁궐과 같은 수준의 건물을 짓다 보니 3개의 계단을 설치한 것이겠죠. 아마도 가운데는 안주이니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을까요? 경복궁이나 창덕궁의 건물들도 대부분 계단이 3개인데 운현궁도 그에 버금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호당은 넓은 마당이 인상적인데요. 건물과 행각 그리고 나무와 그림자들까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1호당 동행각의 문을 통해 뒤편으로 가볼까요? 마치 동굴처럼 생긴 문이 보이죠? 그 위 지붕을 보면 마치 소슬대문처럼 옆 지붕과 높이가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 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지붕을 높게 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에 냉장고 역할을 했던 것이 석빙고인데 운현궁에도 석빙고가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1호당 동행각 문을 나서면 언덕 쪽 한시 방향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운현궁의 석빙고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석빙고는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만들어낸 것이 석빙고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복원을 해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빙고 옆으로 검정색 돌이 탁자처럼 놓여 있는데요. 무승대라고 합니다. 난을 올려놓는 단인데요. 대원군이 운현궁에 머물 때 이곳에 난을 올려놓고 감상을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대청마루 위에, 밤에는 무승대로 난을 옮겨가며 즐겼다고 하죠. 석빙고와 무승대가 있는 언덕 위도 운현궁의 영역이었고, 영상 오른쪽 지붕 위로 살짝 보이는 것이 양관이라는 건물인데, 이 역시 운현궁의 영역이었다가 주인이 바뀌었죠. 운현궁의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 앞으로 비석 같은 게 보이죠? 경성비인데요. 고종은 이곳 운현궁에서 태어나서 혼례까지 치르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답답한 궁궐에서 얼마나 어린 시절이 그리웠을까요? 뛰어놀던 소나무가 그리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소나무도 경성비도 원래 위치는 아니라죠? 운현궁의 영역이 확장 축소가 여러 번 일어나면서 소나무는 죽고 그 자리에 세워졌던 경성비도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도 왕의 어린 시절 추억 한 조각이다 보니 지금까지 비석이나마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담장 밖으로 지붕이 보이는데요. 서울시 민속문화재인 김승현 가옥입니다. 이것도 한때는 운현궁 영역이었습니다. 운현궁 영역이었을 때는 영로당이라 불렸는데 대원군의 장자인 이재면의 거처였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아들 이준용이 물러받았지만 그 역시 병으로 1917년에 이곳에서 사망하면서 주치의였던 김승현에게 사례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운현궁의 영역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운현궁 영역이었다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넘어간 것은 영로당뿐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위 양관이라 불리는 건물입니다. 누가 보아도 한눈에 일제강점기 건물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곳 역시 운현궁 영역이었다가 덕성여대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관련 건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현궁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할 곳은 유물전시관입니다. 1호당 서쪽에 전통 한옥 건물로 지어진 단층짜리 건물인데요. 흥선대원군 관련 유물전시를 통해 운현궁의 가치와 조선 말의 세계 정세, 역사적인 상황, 근대화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은 대원군의 초상화입니다. 꽤나 오래된 초상화 같죠? 흑단령 표본이라고 부르며 대원군의 나이 50세 때 즉 1870년 즈음 그려진 초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원군 시대 조선과 세계의 역사 연표입니다. 그리고 전시관에는 운현궁의 전경과 당시 사용하던 각종 생활유물들, 도구들, 그리고 대원군의 서화작품들, 고종과 민비의 가래 복식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당시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 아니 운현궁이 확장일로에 있었던 1860, 70년대를 관통하는 것은 세도 정치로 인한 조선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가난과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밀란까지 일으킨 백성들입니다. 와중에 외세들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었죠.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조선을 조선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펴니다. 기득권과 양반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황소처럼 밀고 나가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나라 곳간이 채워지고 부정부패도 현저히 줄었지요. 그러나 세계 정세 판단 실수, 권력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고 천주교를 박해했고 외세의 통상 대신 쇄국을 택함으로써 고립의 길을 자초합니다. 대원군이 조금만 더 세계 정세를 깨닫고 근대화에 눈을 떴다면 조선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권력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여 개혁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엇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조선 말기 개혁의 산실이었던 운현궁, 오늘 제가
운현궁을 찾은 것은 현재 민주 세력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강력한 개혁 추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므로써 민주주의가 완성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